본주로 쌤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에 얼굴이 나오죠. 자, 제가 이 마트 영상을 찍으면서 분들이 좀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해할 것 같은 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것이 뭐냐? 방대한 양의 토마토 소스들. 이 이태리에는 유독 이 토마토 소스의 종류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용으로 쓰이고 이건 또 어떤 용으로 쓰이는지 제가 좀 자세하게 우리 님들께 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이 토마토 종류를 잘 모르고 그냥 토마토 소스네 이러고 그냥 아무거나 사갖고 만든 어떤 그 쪼렙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님들은 그런 저처럼 이런 시행착오를 거칠 필요 없이 제가 이제 한 번에 딱 잡아주면은 우리 쌤들이 요리하실 때, 식재료 고르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바로 제품들 소개를 따다닥 해드리면서 오늘은 끝에는 이제 그 정말 간단한 이태리 사람들이 정말 자주 해먹는 초간단 심플 토마토 소스 레시피를 제가 또 한 가지 알려드리면서 그렇게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이탈리아에서 이제 토마토 소스라고 하면은 이 토마토의 형태부터 가공 방식, 용도에 따라서 엄청 이제 세분화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은 이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종류 5가지를 제가 쌤들께 이제 이렇게 애기들 데리고 와봤습니다. 보통 이제 이탈리아에서 토마토 시즌, 심는 시기 같은 경우는 3월에서 5월쯤 제일 많이 심고요. 이제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크지만 보통 남부는 좀 빠른 편이고 아무래도 기후가 조금 더 제가 사는 북부에 비해 좀 더운 편이니까. 그리고 이제 수확 시기 같은 경우는 보통은 7월 말, 9월 초, 거의 대부분 8, 9월이긴 한데 이제 그쯤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햇빛이 가장 강할 때 익은 토마토가 제일 맛있다. 그때 이제 완전 대량 수확을 하는 편이죠. 제일 처음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토마토 소스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 친구 바사다 디 포모도로예요. 이제 요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종류일 거예요. 대충 이제 이 소스를 요약하자면 씨와 껍질을 제거한 이제 좀 부드러운 이제 토마토 퓨레. 이제 질감 같은 경우는 조금 매끈하고 걸쭉하고 뭔가 이 케첩보다는 살짝 묽고 근데 또 이제 생 토마토의 느낌은 이제 또 남아있고 약간 요런 가정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종류고 얘 같은 경우는 범용성이 정말 좋아요. 보통 이제 소스를 내가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를 쓰는 편이죠. 정말 사전에 얘기를 하자면은 이태리 사람들 물론 이렇게 수고 포론토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제 완성형 소스 같은 것도 사서 먹긴 한데 대부분은 내가 토마토 소스를 한다?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만들 걸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이 채로 먹진 않아요, 님들. 이거를 이제 요리해서 먹지. 그 중에서도 빨리 소스를 만들어야 될 때 쓰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덜 가공된 친구 중에서 제일 초간단 빨리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소스라고 할 수 있겠죠. 용도는 대부분 어떤 거에 쓰이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만들어 먹는 파스타 소스라던가 피자 소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애기들이 먹는 그런 이제 소스류들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이 친구를 이용해서 만들고 이탈리아 가정집에 가게 되면은 팬트리에 거의 항상 정말 항상 상주하고 계시는 그런 친구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폴파 디 포모도로예요. 이건 무엇이냐? 좀 잘게 썬 토마토 조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과육감이 살아있는 그런 친구예요. 이제 덩어리져 있고 훨씬 더 토마토 씹는 맛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걸로는 이제 보통 이태리 사람들은 뭘 만드냐면은 이제 완전 좀 러스틱한 소스 있죠. 그러니까 좀 옛날 느낌이 나는 좀 시골집 느낌이 나는 그런 소스류라던가 스튜 이제 룻바에도 많이 넣고요 이런 친구들은. 그리고 남부에서는 해산물 파스타를 만들 때 이 친구를 또 쓸 거예요. 네. 저는 잘 안 쓰긴 해요. 전 그냥 그 씹히는 게 별로더라고요. 이 개취? 이 취향 차이가 나 있으니까 토마토의 약간 그 존재감을 좀 더 느끼고 싶다. 그러신 분들 기억하세요. 폴파 디 포모도로. 이 친구는 잘게 다져서 나온 친구니까 이 어떤 토마토의 그 어떤 존재감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다. 네. 자, 다음 친구는 포모도리 펠라티예요. 이 친구는 무엇이냐? 이제 이태리 요리를 좋아하시면 알 수밖에 없는 이 제품인데 이 통토마토 있죠? 이제 껍질을 벗긴 이제 통토마토가 들어있는 캔이에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고수들만 사용하는
뭔가 이제 아까 그 전에 보였던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무난무난하고 아무데나 쓸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살짝의 이제 맛도 이제 산미가 조금 더 좋은 편이고 이 어디서 왔느냐 이 원산지부터 정말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알고 내가 이거를 자주 쓴다. 본인이 요리에 내공이 있는 분이 틀림없으시다. 보통은 이제 좀 오래 끓이거나 예를 들면 라구 같은 거 있죠. 그리고 혹은 이제 나폴리 스타일 소스라던가 이거를 막 손으로 막 으깨서 이제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펠라티만 쓰면 이제 요리의 반은 끝났다. 약간 요런 남부 쪽에서 제가 봤을 때 좀 유난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좋은 펠라티를 쓰면 요리의 반은 이미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만큼 좋은 토마토를 써야 하는 그런 요리의 퀄을 확 올려주는 펠라티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에도 정말 자주 나오는 콘센트라토 디 포모도로예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토마토 페이스트. 이제 요거는 완전 토마토를 농축한 그런 이제 페이스트라 엄청 진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에서 약간 고추장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이제 얘는 보통 얘를 메인으로 내가 두고 쓴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약간 조미료처럼 조금만 넣고 이제 풍미를 이제 좀 살리는 그런 느낌으로 쓰는 친구고요. 깊은 맛을 좀 아무래도 내기 쉽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자주 해먹는 요리들 같은 거 스페차티노나 뭐 특정 고기류가 들어간 소스들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거에는 이 친구를 넣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친구 같은 너무 많이 넣으면은 좀 신맛이 날 수도 있고 또 이게 페이스트잖아요. 살짝 텁텁해진다. 그래서 님들 이 친구는 메인이 아니라 조미료처럼 쓰는 친구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님들이 좋아하는 완성형 시판 소스 수고 프론토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파스타 소스죠.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는 뚜껑 열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완성형 소스. 이제 종류는 제가 사진으로 여기 파라락 띄워드릴게요. 너무너무 많죠. 일단 제일 커먼한 볼로니에제를 제가 챙겨왔지만 님들도 아는 뭐 바질리코, 아라비아타, 올리브, 리코타 종류는 너무 많아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이제 요리하기 싫은 날 그 시간 없을 때 제가 그때 마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뭐 집집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토마토 자체를 차라리 그냥 사서 직접 만들어서 먹지 간단하게. 이 친구는 젊은 세대층은 아마 잘 쓰겠죠. 제 주변 우리 시엄마라든가 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한국 제품과의 좀 차이가 또 있어요, 님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엄청 자극적이고 엄청 강한 완성형 소스 문화가 엄청 강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크림, 막 로제, 막 매운맛, 요즘 막 불닭, 마라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되게 엄청 강한 완성형 소스 문화. 근데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는 재료 수는 좀 적고 단순하고 이 토마토가 메인인 약간 요런 토마토가 완전 중심인 그런 시판 소스류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탈리아 와서 이런 시판 완성형 소스를 먹어보고 뭐야 좀 생각보다 심심한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 거에 비해는 맛이 그 와중에도 조금 내추럴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 알아두시고 내가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한다. 그럼 이태리 놀러 오실 때 불닭 소스를 하나 챙겨오세요. 너 섞어서 먹어도 되니까. 자, 요렇게 해서 님들 몇 가지 알아봤죠? 총 이렇게 5가지를 님들 알아봤어요. 요약하자면 한국은 완성형 소스 문화, 이탈리아는 베이스 재료 문화. 요 두 문화, 이 두 나라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탈리아의 어떤 그런 문화.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만들기 무난하고 우리 한국 분들은 성격이 급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파스타 소스 파스타 디 포모도로를 이용해서 정말 심플한 토마토 스파게티 레시피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요리를 하러 가볼게요. 슝! 자, 뭔가 새롭게 카메라 앵글을 요리하는 아줌마의 시점으로 바꿔봤어요. 자, 그럼 바로 팬 올려줄게요. 팬 올리고 팥도 올리고 양은 한 1인분 정도만 양을 해갖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제가 이번에 티그로스 갔거든요. 근데 티그로스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 저희 집 근처에는 티그로스가 없어서 한 번을 안 갔었다가 이번에 가고 진짜 깜짝 놀라갖고 조만간 한번 가서 님들께 제가 탐방을 제대로 해보는 걸로 진짜 개쩌는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갖고 깜짝 놀랐다. 심지어 에셀룬가에서 찾지 못하는 제품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 주도 거기 가서 장을 보지 않을까.
자, 어쨌든 이렇게 올리브 오일 넣어주고요. 마늘 한 쪽 넣어줄게요. 이렇게 두께가 넣겠죠. 이제 향만 낸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은 이 마늘을 빼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스 반 정도 써줄게요. 이렇게 넣고 살살살 저어줍니다. 살짝씩 뽀글뽀글 올라오죠? 이때 소금 한 티스푼, 여기에 이제 바질도 조금 넣어주고요. 소금도 이 정도 할 거지?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파스타면 무어라. 네. 이 사실상 소스는 이제 다 됐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간만 한번 봐주고 딱이에요. 요거는 이제 불을 꺼줄게요. 중간중간 저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들쩍들쩍 해줘야 돼요. 잠옷 색깔 너무 제 취향이 아닙니다. 이거 옛날 산 거예요. 옛날 산 거 애기 때. 자,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15분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요거를 이제 여기 넣어줄게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올리브유 살짝 더해주고요. 요거를 쉐이키 흔들어줍니다. 이야, 잘 섞여라. 색깔 미쳤죠? 자, 이제 요걸 이쁘게 플레이팅 해볼게요. 그릇 하나 꺼내주고요. 돌돌돌. 아, 이쁘게 안 나오는데? 돌려주고 닦아주고 이쁜 바질 하나 이렇게 고명을 눌러주면 너무 이쁘다. 여기다가 그라나 파다노 20개월짜리예요. 엄청 작은 이걸로 해서 솔솔솔솔 눈을 탁 이렇게 내려주면 짜란, 초간단, 현지인들이 자주 해먹는 정말 초간단 심플 파스타 완성. 쌤들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게 뭔 영상인가 싶죠? 다름이 아니라 잠시 진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마지막에 영상을 넣었어요. 한 달 전 올린 한식 영상에서 아줌마가 셋째 인민가웃을 했었는데요. 이후로 7주째 산부인과 방문해서 잘 커가는 모습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12주째 다운증 혹은 검사를 하기 위해 다시 산부인과를 방문했었는데요. 피검사하기 전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스크린을 한참 보시더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초음파상으로 확인했을 땐 이미 11주차쯤 일어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당시 안정기 12주차부터 다시 조금씩 운동도 시작했었던 시기예요. 하지만 그때 이미 아이는 심장이 뛰지 않고 있는 상태였던 거고요. 이미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0살 때 암투병 하시던 어머니를 보낸 제 나이치곤 이별에 대한 경험이 많았던 저는 최대한 다른 일에 더 집중을 하려고 했어요. 가끔은 의도한 외면이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다행히 시기가 잘 맞아떨어져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섭외가 들어와 촬영 편집하는 데에 평소보다 시간을 더 할애했고요. 나머지 시간엔 주변에서 임신했는데 그렇게 운동해도 돼? 라고 물어볼 정도로 계속 운동만 했어요. 좀 더 일찍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제 주변에 올해 유독 임신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는 정말 어렵게 임신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이를 비교적 늦게 가지신 분들도 있으셔서 최대한 그분들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안정기가 좀 지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게 된 거랍니다. 무튼 이후에 지금은 수술도 잘하고 퇴원 수속도 잘 마친 상태고요. 의사쌤이 당분간 운동하지 말고 절대 안정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은 계속 집에서 침대에 누워 요양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 유산한 사람 맞아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인생의 큰 파도를 몇 번 겪어본 제 경험상 이럴 때일수록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나중에 탈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 이야기에 대해 생각도 말도 하지도 않고 가슴에 묻어두고 있지만 보통 주기가 10년이더라고요. 10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슬퍼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전까진 누군가 저에게 너무 담담한 것 같다고 말하더라도 제 진짜 감정은 잠시 넣어두겠습니다.
그게 제가 무너지지 않고 절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 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